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장 입지 조건과 선정 요령 이게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장 위치 선정은 꼭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벌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데 경험도 없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공장 선택하기는 참으로 힘들거든요. 특히 토종벌 사육장은 더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게 공장 선정이 사실은 벌 사육의 성패가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선 그 깊고 넓은 면적의 계곡, 좀 굴곡이 좀 많으면 좋죠. 좀 청정 지역이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재래식 사육 방법에서 참 교통 때문에 제일 큰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좀 편리한 곳, 그리고 청정, 계곡 이런 데가 참 좋죠. 그리고 대단히 저기가 밀원이 있으면 참 좋은데 구하기가 힘들죠. 그런 곳을. 그래서 우선 벌을 키우려면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벌을 사육할 것인가 하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 양봉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만 토종벌은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뭐 절벽 지역이나 이런데 좀 관리가 불편한 곳에 많이 사육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조금 저기에서 이제 좀 발전하신 분들은 이제 집 주변에 이렇게 관리가 좀 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량벌통이 나오면서 그 하단 좌측에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벌통을 여기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 하고, 이제 우측 하단 같은 경우 이제 제 봉장인데, 저기가 이 봉장이에요. 한 150군 정도, 한 300평이 조금 넘죠. 한 350평? 그 정도 이렇게 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육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그게 유리하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위치적으로 봤을 때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뭐 이미 벌은 일부 사육을 하거나 뭐 야생벌들이 참 많았던 그런 적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자꾸 아열대화되어 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지금 꽃도 개화 기간이 좀 변동이 있고, 그리고 꽃도 옛날 같이 좀 없어지는 꽃도 있고 새로 생기는 저기도 있고, 더구나 외국으로부터 이주해온 그런 저 꽃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뭐 아래 그림 제가 한 두 가지 넣어봤습니다만은 저기라고 그러죠. 저기 좌측에 있는 거 꿀풀. 저거 이렇게 거릴 때 저거 이렇게 쏙 뽑아서 쪽 빨아 먹으면 아주 달달하고 좋았죠. 그리고 이제 물봉선화. 이게 꿀이 많이 나오는 저기예요. 특히 토종꿀이 많이 빨아오죠. 양봉보다는. 예, 그리고 이제 내 봉장의 반경 2km, 그러니까 직경 4km 정도를 벌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고려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밀원이 좀 풍부해야 되고, 꽃이 봄서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많이 피는 곳, 그리고 이웃 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주변에 양봉이나 이런 토종벌 저기가 있는지, 어느 정도 밀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단 밀원 저기도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야지 가능하죠. 위치도 뭐 동남, 아침 일찍 해가 들어와서 좀 저녁 늦게까지 해가 있는 곳이면 더욱 좋고요. 북쪽이 막혀 있으면 좋아요. 북서쪽이 좀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그건 왜 그러냐면은, 뭐 서쪽은 좀 저기 조금 이렇게 완전히 막힌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북쪽 쪽으로 약간 트여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북쪽은 좀 제대로 막혀 있으면 좋아요. 토종벌한테는. 왜냐하면 추위나 바람 이런 거 여러 가지 조건. 사실
동남쪽이 좋다는 이유가 서쪽이 약간 막혀 있는 게 좋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바람 방향.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걸 면밀히 좀 살피고, 근데 사실 이런 조건을 가진 곳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참고로 요 정도 하면 좋다 하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밀원이 풍부하고 계약 기간이 연속되는 곳, 산간지 또는 산지가 접해 있는 산촌, 그리고 토지는 낮은 기복이 심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 좋고, 그리고 고정식이므로 밀원이 독점적이고 교통이 편리한 산간지가 좋아요. 고정 사육을 하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양복 마냥 이동 양복을 한다거나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거. 그리고 그 주변에 인심이 좀 좋고 풍속도 좀 좋고, 그 천재지변이나 이런 오염되지 않은 그런데, 천재지변 2, 3년 전에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충주 제천 일부 지역에서는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때 벌이 많이 떠내려 갔어요. 벌통들이. 양봉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도 토종벌도 좀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밑에 있는 그림은 무궁화를 넣는데 무궁화 화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궁화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건 참고로 넣어 놓은 거고, 화분이 많은 꽃이 있는 곳, 그리고 꿀이 많이 나는 꽃이 있는 곳, 그 꽃이 일찍 피는 곳이 많은 곳, 그리고 오래 피는 곳. 우측에 있는 건 저건 바이텍스인데, 저도 바이텍스를 좀 번식을 시키고 있는 그런 적인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 피어요. 2, 3개월 피는 경우도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아주 유리해요. 그런 거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쭉 검토를 하시고 사시면 꿀을 많이 뜰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각종 밀원을 좀 알아보면은, 이건 참고로 제가 한 건데, 토종벌은 이런 꽃들을 좀 좋아하니까 시나무, 조파, 칡꽃, 두릅 이런 거, 밤나무, 갯버들은 왜냐하면 이런 봄에 자연 화분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게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토종벌은 특히나 인공 화분을 넣어줘도 자연 화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인공 화분 잘 안 물어가요. 그래서 자연 화분이 좀 많이 들어오는 곳이 좋아요. 그리고 코딱지 나물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충칭하는 거죠. 봄에 피는 일찍 작은 꽃들. 양봉은 잘 안 되드는데 토종벌은 많이 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좋고, 참나무 종류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 나무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봄에 화분이 참 많이 들어와요. 도토리 나무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꽃이 저렇게 축 늘어져 갖고 많이 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돼요. 이런 이 4월달 이런 저기에 증식하는데 아주 많은 보탬이 돼요. 특히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인공 화분을 잘 안 먹어요. 자연 화분이 들어오면 인공 화분은 겉을터도 안 봐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화분이 잠깐 많이 들어오면은 증식하는데 세력을 키우는 아주 효율적이에요. 예. 일부분만 제가 넣어봤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 민원수에 대한 저기를 한번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 그것도 나중에 참고로 한번 하시고요. 예. 토종봉장을 선정하는 데는 다음 같은 점을 고려하는 게 좋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양봉장 앞은 남쪽과 동쪽이 넓게 펼쳐져 빛이 잘 들고 큰 장애물이 없는 곳이 좋아요. 그리고 북서는 적당한 산이 있어서 바람을 막을 수 있으면 좋고, 토종벌은 뒤가 막힌 걸 좋아해요.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이 습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봉장만은 습이 없는 곳, 쾌적한 저기가 좋아요. 쾌적한 곳. 그리고 주변에 높이 2, 3m 내외 한렵수, 그리고 나트막한 산, 이 굴곡이 많은, 그럼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리고 앞에는 여름에 복사열 방지할 수 있게끔
푸른 색상 이런 그 자잘한 나무 같은 게 많으면 좋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단맛이 나는 제조 공장이 식품 공장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단내만 나면 대들어요. 근데 이런 저기 공장 같은 데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를 많이 보죠. 그죠? 그리고 주변에 그 고속도로 뭐 고압선, 태양광, 그리고 그 각종 그 폐기물 처리장, 그리고 대단히 공사장, 그리고 돌파쇄장 이런 거, 또 대단히 하우스 단지, 또 공단, 공업단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게 다 이거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적이거든요. 그 고속도로 주변 같은 경우에는 로드킬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그 땅이 울려요. 큰 차가 지나가면 두두두두둑 하고 울려요. 그러면은 겨울에 진동에 의해서 벌이 놀래가 동해를 많이 있고 낙봉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좋아요. 그리고 고압선 전자파, 태양광 같은 경우 그 발전소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두 개로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태양이 있고 그 태양광 발전 거기에 발사되는 태양이 있거든요. 근데 벌은 되게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벌이 태양이 두 곳에 있으면 혼돈을 가요. 그래서 집을 못 찾아오는 경향이 많고,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이제 그 오염수나 이런 걸 빨아오니까, 예, 그래서 저 발파나 뭐 이런 돌 파쇄 공장 이런 데에는 그 진동 때문에 아주 그 문제가 심각해요. 산란도 잘 안 나가고 그런 거 있고, 대단히 하우스 같은 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하우스에 똥을 쌌네 뭐 어쩌니 이런 거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많으니까 그런 거 좀 하고, 철길 같은데 이런데 그 좀 차량 진동이 좀 없는 곳 이런 곳이 좀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은 주변 환경이 가수원 가까이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2, 30m 그 근처에도 뭐 사과 가수원이라는 가수원도 있고, 저도 뭐 그 양봉 같은 경우에는 그 복숭아 가수원 가운데다 놨는데 그 농약을 좀 그 많이 가려서 치고 그러죠. 피해 때문에. 근데 일단 그 가수원에 그 서로 그 농장주와 가수원 농장주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은 서로 협조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벌 피해가 많이 있어요. 고압선, 태양광 이런 거, 하우스 단지, 그 폐기물, 오염수 문제도 있고, 산업단지, 식품 공장 특히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공사장, 대단히 공사장이나 고속도로, 그리고 대형 송신소, 전자파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토종벌은 생태계 위치가 1차 소비자예요. 예. 그 생산자는 누구냐? 각종 꽃이죠. 식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를 막바로 받아요. 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지형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그 모든 다툼은 법보다는 정으로 많이 푸는 예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꾸 아직도 시골 농촌에는 법보다는 그 정으로 많이 푸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은 되게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특히 기농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 기농을 해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측량, 그리고 말뚝 받고 펜스 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근데 시골 가가지고 이렇게 쭉 다니다가 펜스를 쳐놓은 집은 그 집은 가서 물어보면 거의 90%가 기농한 사람들이에요. 참 일이 복잡해지죠. 그러면은 예, 기존 다니고 있던 길도 막아버리는 경향이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 동네 저기에도 참 애로가 참 많아요. 근데 또 특히나 기농한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일례로다가 이 집 주변에 한 100여 메다 저기에 우사가 있었어요. 소를 키우는 곳이 있는데 자기가 그 옆에다 땅을 사갖고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어놓고 자기는 그 우사가 있는 거 알고 그 땅을 사서 집을 지었어. 근데 맨날 민원을 넣는 거야. 어디로? 시에다가. 맨날 민원을 넣는 거야. 저거 없애라. 허가 취소해라.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드는데
그 우사를 그 하는 사람은 몇십 년을 아무 문제 없이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게 생업이었으니까. 근데 언제 이사 온 지 2, 3년 된 사람이 저거 그 허가 취소를 하라고 그러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시에서도 아주 골치가 아픈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그렇게 빼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큰 거죠. 이 봉장 저기 선정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돼요. 나중에 들어간 분들이 먼저 하고 있는 분들한테 태클을 걸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자기가 그걸 알고 들어왔잖아. 그런데 왜 그러냐 그거죠. 자기가 아무리 힘이 좋고 정치적인 배경이라든가 금전적인 배경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응? 남을 죽이고서 자기가 살자고 그러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데 그 우사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그건 이제 그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못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가 나중에 후발주자로 들어갔으면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주 좀 짚어봐야 할 그 양반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짚어봐야 할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그 충주 이쪽 충북 지역을 좀 예시로 본 건데 백두대간이 있죠. 그 충북 지역이 그 민주지산까지 따져보면 백두대간 남한의 백두대간 거의 한 40% 정도를 충북에 걸쳐 있어요. 이게 걸쳐 있는데 지리산은 뭐 전남이나 이쪽 전북 쪽 그 이쪽인데 일부분이죠. 길이로 보면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월악산이 있고 민주지산이 있고 충주댐이 있고 청주 대청댐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대천댐보다는 충주댐이 그림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악어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어 저기 크로코다일이라고 그러나요? 그 입 모양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곳은 종봉장으로도 아주 좋죠. 뛰어나죠. 예, 그래서 이런 오염이 작은 이런 청정 지역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검토를 하고서 그러고서 봉장을 들어가면 참 좋죠. 그리고 봉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첫째, 그 이웃 인적이나 재산상 피해를 주서는 안 돼요. 벌은 특수성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벌을 쏴요. 그 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나 잠깐 인사사고까지도 발생할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살펴서 하는 게 좋고 민가와 좀 떨어지고 이게 인적이 드문 곳이 이런 곳이 참 좋아요. 어쨌든 민원 발생이 좀 덜 저기하고 어쨌든 좀 조용한 것이 좋으니까. 그리고 벌통 색상 자연적인 색상이 좋아요. 예. 그리고 봉장 앞은 넓은 계알지가 좋고, 예. 그리고 이제 분변 탈분이라고 그러죠. 특히 이런 봄에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세탁물 피해가 이런 저기가 생기면은 민원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농가 비닐하우스 왜 비닐하우스가 문제가 되냐면은 벌이 똥을 싸면 양봉 같은 경우에 아주 심해요. 토종벌은 그래도 그나마 큰 저기가 없는데 양봉 같은 경우에는 봉장 앞을 날아가면서 똥을 싸면은 분변이 하우스 저기를 햇볕을 많이 가릴 정도로 많이 싸요. 비가 오고 나면 씻겨 내려가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아주 이 심각한 피해가 돼요.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보면 감귤 저도 제주에 저기가 토종벌 그쪽 저기를 저기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감귤 하우스를 많이 씌워요. 그래서 양봉 지금 하우스 농장 주변에 양봉 못 들어오게 막아요. 월동 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는데 예전엔 많이 갔는데 지금은 안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축 사육장 이런 게 있는 것도 좀 피하는 게 좋고 충분한 햇볕이 드는 곳이 좋아요.
그리고 태양열 그 작은 그리고 햇볕이 전혀 안 들거나 그러면은 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적당한 햇볕은 가리면서 적당히 햇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로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벌들이 되게 절벽에 많이 저거 하는 게 절벽 주변이 확 트여 있고 밑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야트막한 그런 그 나무들이나 이런 저기가 앞에가 확 트인 곳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하고 햇볕도 적당히 드는 그런 곳. 예, 그리고 너무 우거진 곳에 두지 말아라 이거죠. 예, 스트레스 받으니까 벌이 사나워져요. 예, 그리고 서쪽이나 북쪽이 트인 곳에 놓지 말고 바람이 타서 날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좀 적당한 바람막이가 있는 곳, 예, 그런 곳. 그리고 봉장을 너무 높은 곳에 두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벌이 통해서 나갈 때는 빈몸으로 나가니까 가벼운데 그럼 높은 곳에 두게 되면은 꿀을 잔뜩 머금고 올라와야 되잖아. 힘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적당한 높이가 좋아요. 너무 높으면 안 좋아요. 너무 높은 곳에 이렇게 둘러봐가지고 밀원수 있는 게 내 벌통 한참 밑에 있다. 그러면 좀 참고를 해서 고려해 주는 게 좋아요. 벌이 너무 힘이 들어요. 수명이 짧아지죠. 예.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냥 알아봤는데 참고로 하시고 지금까지 설명한 그 조건에 다 합당한 그런 곳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어쩌다 있는 곳이고 근데 대개들 그러죠. 벌통 났는데 벌 받으러 벌통 났는데 어떤 벌통이 잘 들어가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고 이런 바로 조건이 좋으니까 벌들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단 벌들을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놓으면은 벌들이 잘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바로 거기서 뭐 2, 3m 떨어져 있는 볼통이 있는데도 거기 안 들어가고 어떤 저기에는 볼통 들어간 거 알고서 이렇게 빼내고 나면 바로 2, 3일 내에 또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가끔 이렇게 있는데 그건 조건이 좋다는 얘기예요. 환경 조건이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도 벌 사육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